보니까 제목이 가시권이 든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써 있는데요. 가시권이 들었나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요. 되게 이번에 그 북쪽에서 봤을 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 정도는 제한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뭐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할까요? 네. 그 뭐 이제 많은 뭐 매체나 전문가들이 뭐 정리가 다 된 얘기고 우리가 약간 때늦게 이제 토론하는 감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른바 그 대북 제재 압박 국면에서 받는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이 되고 때는 감은 있지만 질문을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이후에 풀리는 과정도 네. 그런 배경과 연관 속에서 이제 네.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총체적이고 포괄적 대북 제재 압박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가 이제 나타난 것이고 그 중에 굉장히 그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북한의 통치 시스템상 최고 지도자의 금고가 사실은 그 북한의 통치 기제인데 그 금고 김정은이가 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보 확인했어요? 그런 정보 뭐 이런 북한 정보야 뭐 확인됐다고 내가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이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효과를 보는 국면으로 온 것 같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그 뚫어내는 그 약한 고리 약한 고리를 평창 올림픽으로 본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댐에 하나의 구멍을 뚫어내는 데는 좀 성공을 했는데 그게 기대만큼 성공했냐의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그게 부응해 줬냐의 문제인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 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약간 자기적 노력에 대해서 국민 일반의 반응이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왔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대한민국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성공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인데 정상회담을 그런 어떤 약간 당황스러운 어떤 시선들이 좀 묻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 냉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데서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북한이 노리고 있는 바야 뭐 자명한 것이고 우리도 그게 이제 최대한 부응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뭐 미국의 입장이 단호한 입장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 형국이다 이래서 정리. 박상원 박사는 지금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달리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올림픽 거치고 나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똑같을 거다라고 보고 있군요.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 측의 뭐 의지는 뭐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평창 올림픽 과정을 통해서 뭐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람 대표단에 김영남 또 이제 김여정이 포함이 됐던 거가 그런 이제 뭐 의미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상당히 인상적이고 눈길을 좀 이제 주었던 것이 북한의 뭐 응원단이라든가 대표단이 남한에 와가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언행들 보면은 남측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자극하지 않으려는 대단히 뭐 전에 없이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아예 뭐 기자들이 물어도 답을 하지 않는 그냥 미소로만 이제 답하는 그런 거 그것이 어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혹여라도 초래하는 이런 거를 이제 미연에 좀 이제 방지를 하려는 그런 이제 의식적인 행보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단히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장면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도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적극적인 의사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북의 관계에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뭐 앞으로의 그 흐름은 좀 낙관적으로 좀 예상이 이제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변수가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건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바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조율 이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서두르지 않고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대화를 가져가려는 이 기조를 설정한 거로 보여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뭐 빠르게 뭐 진척이 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펜스가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 보면 우물가에서 뭐 숭늉 뭐 찾는 뭐 얘기다라든가 이 미국과의 어떤 조율 여기에 대단히 이제 무게를 싣는 이런 그 의식적인 그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가고 미국으로 하여금 트럼프로 하여금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동의 이거를 이제 얻어내면서 가겠다 하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기조를 설정한 거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이고 좀 적절한 뭐 그런 접근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펜스가 왔을 때 그리고 간 이후에 미국 쪽에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변화가 이제 있는데 대화를 뭐 수용을 하는 쪽으로 뭐 결국은 이제 가지 않겠는가 좀 낙관적으로 좀 봅니다. 장선 박사는 이제 남북 간의 대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주도권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가 변수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저는 이 남북 대화가 결국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거의 갈 때까지 가서 이 한반도의 전면적인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미국이 지금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입구부터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출구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그 대화라는 말 속에 섞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미국이 대화는 한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라는 거고, 북한은 비핵화라는 거는 우리는 없다. 그리고 이 한국이 지금 주선하려는 거는 선례를 쌓다 보면 나중에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엮을 수 없는 부분을 서로 엮어가지고 한마디로 말 장난을 갖다가 국가 대 국가끼리 어처구니 없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이 존 켈리부터 맥마스터, 이 매티스 이 세 사람이 다 군 장성 3성 4성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넘어와 있고, 틸러슨은 미국의 명분을 위한 국무장관은 그냥 대화 입구를 던지는 건데 그것도 보면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CVID로, 즉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확실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4월 1일이고 3월 25일부터 가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특사가 그 이전에 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끄집어 만약에 한국이 또 미국 보고 재연기를 주장하면 미국은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훈련 못한다고 나오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이미 김여정이 오기 전부터 올림픽 기간 내에 미국에서는 제가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정상회담을 던지고 북한이 그리고 그걸 핑계로 이 군사훈련 연기와 또 이 전략자산 배치 반대를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적당히 어떻게 뭉개고 미국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데 미국이 더 이상 안 끌려 들어오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건데 미국이 안 끌려 들어왔을 때 한국한테서 북한이 얻을 것은 얼마나 있겠느냐. 경제 문제까지 악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권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고 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현재 이 세계 일본만 봐도요. 안보하고 통상은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통상 보복이 미국이 안보로 맞으면 배신당하면 그걸 안보로 이야기합니까? 통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이고 FTA는 나는 깨질 거라고 봐요. 결국 한미 FTA는요. 미국은 한국도 깰 거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미국 나중에는 이제 환율 조작국 등장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근데 이걸 한번 맞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문 정권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서로 간의 힘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 일이 끝날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기업이나 국민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희생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반기쯤에 경제 위기까지 동반하면서 이 문제가 생길 거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한국이 하겠다면 하겠지만은 그 대가로 미국하고의 군사 동맹 부분이 상당히 해체되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핵화는 어떻게 되냐? 비핵화는 결국은
한국 빼고 미국이 나름대로 동맹을 엮어서 계속 압박을 하겠죠. 미국은 3년 이상 압박해서 손을 들게 만들겠다. 이거는 확고하게 써 있는 목표예요. 황장수 소장은 지금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 관계도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아주 안 좋은 국면을 맞을 것이다. 우리 올해 중하반기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북한하고 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함께 이 해서 그 미국과의 어떤 일정 정도 전선 속에서 이 공동 공조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그 6.25 전쟁 때 그 미국의 역할은 뭐 이렇게 굉장했죠. 그거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온 국민이 그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운명에 그 미국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전쟁 불안까지 야기하는 그 북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그 미국에 있다. 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키는 트럼프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그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그 시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그 이야기했을 때 6차 핵실험과 ICBM 화성 15를 그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했죠. 이제 그 북한은 이 어떤 대화의 어떤 이 계기로 나갈 것이다, 단계로. 이게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운전자론 이 부분들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 봤던 건데, 뭐 대부분의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상당히 자기 스탠스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도 미국과 항상 한미 동맹의 어떤 기조화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아슬아슬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제 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어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김여정을 만났을 때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 받았을 때도 그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부분도 결국 그 여건 만드는 게 뭐냐 할 때 이제는 국민들이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로 한 게 어쨌든 간에 미국과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뭐 이런 말을 갖다가 김여정한테 했다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 북핵 위기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북한이 미국을 뭐 어때 섬멸하려고 그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나라가 어쨌든 생존의 목적으로 그 핵을 개발했다라고 아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어쨌든 간에 이 핵무력 완성을 갖다가 작년 말에 했지만 그 다음 과정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 대화와 어떤 관계 개선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비장함이 있는 거죠. 금방 그 박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제재 압박의 어떤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핵과 경제의 그 병진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기들 프로세스가 그러하다. 뭐 제재 압박이 막 너무나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숨을 쉬고 그다음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 자기들의 어떤 핵 개발의 어떤 그 전략적 프로세스가 일정 정도 그 핵을 개발한 다음에는 대화의 그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지금 미국의 역할과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세계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 단계에서 그래서 다양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오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침착하고 기본적인 이 전략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정말 뭐 온 국민이 지금도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뭐 편하게 평안을 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네. 것 같아. 다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는 이게 다 이 정부가 또 그중에서도 핵심 요인들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섰는데 지금은 이게 세상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온 국민이 우리 황 소장 같은 경우도 자기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SNS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고 하고 있다는 이러면 국민적인 대응이 이제 좀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번에 4인 4색이네요. 절대 저는 김남국 대표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번 뭐 아베도 왔다 가고 미국의 부통령도 왔다 가고 뭐 평창올림픽의 폴리틱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래 봐요. 북한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그 혼내와 타테마에 그러니까 본심과 겉과 속 일본이 왜 혼내가 있고 본심이 있고 타테마 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뽀록이 완전 다 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제일 중요한 연두 시정연설에서 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됐고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바로 비춰졌습니다. 이 얘기는 전략적인 면도 있지만 가치적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뭐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의 가치 속에서 이 부분에서 문 정부의 혼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을 엄청나게 압박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문 정부의 속마음이 어떤 건데 보이시죠? 그 속마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이 말하는 뭐 평화의 문제, 또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좌파들의 전통적 관점, 뭐 내재적 접근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또 평화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로운 얘기를 통해서 결국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주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북한만 바라보면 관대해지는, 그러니까 가치 왜곡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진보라면 사람은 어떤 그 혼내,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체제에 대해서 그 분노를 전제로 하면서도 이후에 뭐 국제 정치 상황의 전략을 풀어가는 것과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그 혼내가 일본과 미국 트럼프와 아베는 정확하게 읽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읽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황 수장이 처음에 정리했듯이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것이 그 대가가 어떤 형태로 휘몰아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상상 이상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철강이라든지 무역 뭐 여러 가지 FTA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남국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불안하지만 굉장히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균형이 아니고 망해가고 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그런 그 황 수장의 비관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남국 대표님 말씀하셨던 별로 그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그게 많은 어떤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FTA 지금 이제 뭐 이 폐기를 주창했다가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든지 지금 그 한국 GM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미국 측에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했던 이야기고 그 미국 대통령 현 행정부인
트럼프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내느냐 이 부분들이 그 중요한 건데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 그 자체를 갖다가 그게 문재인 뭐 아니죠.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곤란한 거죠. 그건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고 일본도 있고 미국과 교류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표가 정면 대응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WTO 제소를 하고 발표는 오늘 됐고 어제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다 막 한반이 있는데 다 얼차리를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만 강도 높은 얼차리를 받는다. 특별히 지원제가 네,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황 소장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제 힘든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거는 뭐 이제 분명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력이 지금 시험대에 이제 올라 있다.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그냥 지금 안보 문제 그리고 이제 통상 문제가 미국하고 관계에선 다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책 전체가 만약에 뭐 미국이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이라도 뭐 한다든가 그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든가 또 이 통상 압력을 그냥 갈 때까지 간다든가 뭐 이런 이제 폭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시작은 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뭐 일방적으로 저렇게 거칠게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국민들 정서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뭐 출발을 하면서 다만 저 부분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안보 문제하고 대북 정책 문제하고 이 통상 문제가 분리가 돼서 이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트럼프가 그거를 또 연계시키려고 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과는 그러면 뭐 대화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통상 압박에 대해서 너희들이 양보를 해라 라든가 뭐 그거는 좀 이제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좀 이제 유연한 뭐 좀 전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미국이 뭐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해왔지만은 한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뭐 특히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자신도 너무 지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고 미국 내 여론도 이제 그렇고 다음 선거 의식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명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보고 그리고 그거는 저는 접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 접점은 이를테면 저런 게 되겠죠.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발사 이제 중단을 하고 일정 기간 그거를 뭐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또 역시 중단을 하고 최소한의 조건은 뭐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이 지금 대북 문제에 관한 관리가 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서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도의 지금까지 보여준 관리력이라고 한다면은 북한, 미국, 우리 이 상당히 복잡한 게임 속에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황 소장. 저는 노무현 정권 테크닉이 문재인 정권보다는 미국을 다루는데 한 3배 정도 뛰어나다 봐요. 어제 이문열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만요. 풀릴 수 없는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는데 그나마 이 테크닉도 기술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 봐요. 문재인 정권이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겠다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정상회담을 하면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국민 앞에 목표선을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국민을 상대로 나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기? 이거 자르지 마세요. 왜 사기인가 하면 지금 이 정권은요 몰래 평화협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협정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뒤로 장려하고 있잖아요. 서명 좋아해가 개헌 서명 받고 뭐 전부 서명 받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 가겠는지라는 부분을 국민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요. 자기가 정상회담만 하면 비핵화를 이렇게 풀고 미국하고 각자 다른 이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 건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툭 문재인이가 한 석 달 전에 던지면 한 석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현실화시켜가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했을 때 내가 뉴스 브리핑에서 석 달 전에 누가 던지고 석 달 전에 문정인이 던지면 문정인이 문정인이 석 달 전에 이제 당 때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석 달 뒤에 춤추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신년사 발표했을 때 요거 아마 한 두어 달, 석 달 물 밑에서 구멍을 파가지고 이제 또 이 정상회담까지 좀 있으면 발표 나올 거다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마치 김정은이 발표 이후에 판문점에서 마주보고 회담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전에 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짜놓은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이 정권이 미국한테조차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강 소장은 기본적으로 문정인 교수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예, 정책이 진행되고 문정인 있다. 임종석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특사도 지금 임종석이로 정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의심하고 있는 최고위 관료가 북한의 특사단장으로 가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협상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부러라도 안 보내야 될 사람을 굳이 보낸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확정 발표된 게 아니죠? 지금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가기를 바래요. 뭐 이 정권 색깔도 해가 확실히 망해버려야지. 그걸 또 뭐 그런다고 제 말 듣고 안 보내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이해가 안 가고 국민들 다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을 보고 이걸 갖다가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설득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알아요.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보다 명목 GDP로 3.2배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3위 국가예요. 그런데 이 일본이요. 지난번에 85년에 플라자 합의로 미국한테 돈 많이 벌고 대들다가 한번 깨진 뒤에 일본의 경제 위기가 20몇 년을 헤매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힐러리한테 줄 섰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 미국에 50조 70만 개 일자리 뭐 이러면서 돌면서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봐주고 독일 봐주고 캐나다 봐주고 호주 봐주고 한국만 조지잖아요. 지금 한국은 중국한테는 한마디 못하면서 중국에는 산불 약속해주고 북한하고 물 밑에서 쑥닥쑥닥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봤을 때 차라리 저쪽 편이었으면 나은데 가만히 보니까 등 뒤에서 배신 때리는 동맹이니까 트럼프가 뭐랬습니까? So called ally라 했잖아요. 그 뭐 소위 동맹이라고 하는 작자들 중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잘 수습된다고 하지 말고 문재인 색깔대로 확실히 해가 확실히 끝을 봐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붙이면 아까 혼내와 다타메를 했는데 혼내가 뭐냐라고 우리 김만우 선배가 물었는데 북한 문제에서의 혼내는 미국이 읽기는 정세현과 문정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아베를 어떻게 얘기했죠? 거의 쌍욕을 쓰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베에 대해서. 이 얘기는 현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핵심이 갖고 있는 소위 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정확히 읽고 있다라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일본 아베가 받았을 모욕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실력도 없으면서 그럼 어떻게 문재인 정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객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은 명경지수처럼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의 스탠스는 자명한 것이죠. 아까 안보와 통상은 한 몸이라는 얘기 절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된다. 혼내를 정확히 드러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자기들 생각을 노출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를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김능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냐. 내 속마음을 안 들키면서 뭔가 이렇게 그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다 들켰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확하게 노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속마음대로 가든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김능구 대표의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이라고 봐지만 그 드리블은 중학생 수준의 드리블인 것이고 빅리그의 드리블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 수장이 얘기했듯이 속마음대로 가시라. 그리고 그 끝장을 안 보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내가 추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아까 그
내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 동족, 민족 평화를 두고 다른 것은 현실적인 접근하는 것처럼 이중적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의 대개 인식들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인데 보니까 박상원 박사는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민족이라든가 평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민족 평화가 좌파의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관이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라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트럼프의 공화당과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과 관계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속내대로 드리블을 해가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대호각성에서 전략적 수정을 하든지 둘 중에 그 명확히 해야 되지. 김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 솜씨를 보이고 있다. 불안했는데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있다. 그 균형이라는 것은 속마음 극과 속을 속내를 잘 안 들키는 테크닉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사기죠 사기. 드리블만 잘하지 골을 못 넣어. 이제 두 번 얘기가 이제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를 국민들한테 밝혀라. 속내를 자관 다 까고 그리고서 황 소장은 오히려 시니컬하게 한 얘기고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다 밝혀라. 이제 뭐 이제 이런 잠시만요. 제 얘기의 핵심은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딴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드리블을 했을 때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난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난 모르겠는데. 같은 편은 몰라. 남이 보면 다 보여. 아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결론을 내릴 입장도 위치도 아니라는 거 여기서 저는 중대한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봐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거기서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상당한 시간 속에서 도출이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대화도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비핵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든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가야 되든가 이거를 지금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좀 도를 좀 지나친 대단히 이제 비현실적인 요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물가에 하는 거고. 숨을 찾는 격이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할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이제 간다. 최종 목표는 이제 그거다. 그런 어떤 원칙에 대한 이제 확인이지. 다만 그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그 과정, 경로 이거에 관한 문제. 이거는 앞으로 북한하고 미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그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떤 협상이나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비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경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비핵화로 가는 경로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게 뭐 남북 정상회담 해서 거기서 무슨 뭐 비핵화를 뭐 합의를 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뭐 선언한다든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고 그거는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정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 체제에 대한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을 받고 국제사회의 도장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그것이 신뢰가 유지가 가능한지를 더 확인을 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후에 이제 가능한 그런 어떤 마지막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좀 전반적인 그 시야에 이제 놓고서 지금의 그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머를 놓고 이제는 이 시간을 갖다가 딱 제안해가 마이크를 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요래 이야기 요래에서 그다음 내 이야기를 차리는데 짧게 나는 문재인 정권 난 짧게 하겠어요. 난 길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랬어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겉으로 내그런 거고요. 문재인이 말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 뒤에 따라간다잖아요. 문재인은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동결하는 척에서 동결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북한이 핵 몇 개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동결하는 선에서 끝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ICBM이나 미국으로 날아갈 만한 그런 부분만 더 만들지 말고 끝내자라는 게 이번에 이 계획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요. 내 의심이 아니라 그래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비핵화가 북한하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끝내버리면요. 미국으로는 안 나갈지 몰라도 북한이 한국어로 얼마든지 쏠 수 있고 일본어도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지금 아베가 왜 이 문제에 끼어들었는데 일본도 적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면 장거리 미사일은 열병식에서 안 내놨는데 KN-02라고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내놨는데 고각발사 고속낙하가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고각발사 고속낙하를 시키면 사드도 못 막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왜 북한의 핵이 한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런 발상의 전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네,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이야기한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약간 길게 해도 한번 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쉬었어요. 우리 그 뭐야. 아니 심판의 편파판. 아니, 김 박사님이 여러 명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했나 안 했나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저는 오늘 의외인데, 왜냐면은 제가 볼 땐 박상은 박사는 상당히 개혁적 보수다. 나는 이 생각했고. 난 수고 콜등입니까? 아니, 이게 이 보수가 지금 개밀된 상태에서 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랬어야 되네. 말하자면 아까 민주평화가 뭐 좌파 뭐 이렇게 그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와 평화가 어떻게 좌파 우파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입니까? 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거야말로 그 뭐야 우파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념을 갖다 나누자면 저는 좌우파로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 보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좌파 우파로 되지면은 저 강령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 제대로 그걸 짚어보면은 다 그러잖아. 정치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좌파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도 정치학자예요. 예, 아까 그 평화협정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분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평화협정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 지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북한이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정했죠. 야당 자체도. 아니, 진보 운동하는 쪽에서는. 그쪽에 지금 빈보가 아니고 종북들이 했죠. 그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또 가장 언제든지 전쟁이 뭐 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로로 어떤 모양을 가든 간에 정전협정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전이 끝나면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나라가 한 나라가. 황 소장이 당신한테 정북이라고 그러는데 평화협정 주장한 사람. 네? 정북이라고.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사람. 종북이라고. 아니, 평화협정 주장이 나는 생각을 합니다. 종북이라면 뭐 자랑스럽게 종북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 평화란 말에 알레르기를 가져가지고는 보수의 내일이 없다. 전 그래 봅니다.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그래서 그냥 뒤엉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평양 올림픽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북에 무슨 구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점점 더 이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갖다가 어둡게 만들어 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안보 통상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뭐 다들 이렇게 젊은 시절에 다 공부를 하고 다 느꼈겠지만 제국주의가 할자 항상 지금 그 신식민주의론 이런 부분 보면은 항상 이제는 전에는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이제는 제국주의가 팽창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부분에 가까이 있는 게 트럼프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미국 그 지성인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자기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망했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속에서 저는 안보에서 뭐 통상하고 결합되어 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로서의 어떤 그 미국이 자기 지금들이 세계 지배 논리를 갖다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얘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소국인 우리가, 그리고 북핵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과 함께 정말 그렇게
신중하면서도 진중하게 참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 유창준 선배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리면 자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그죠?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이게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해소가 되느냐 안 된다 동의합니다. 지금 근데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소위 북한 핵에 대처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스탠스는 뭡니까?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압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합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그 이슈가 납치되는 부분들을 우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우려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에 구멍이 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그 남북 관계의 멘토와 설계자들은 어찌됐든 그 대북 제재 국면을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서 북한을 돕고자 하는 속마음이 여러 군데서 읽힌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전면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균열을 내고자 하는 그 속마음은 과도한 주관적 해석 아니죠. 그건 문정인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럼 우리 박 박사가 나 지금 갑갑한데 세계 각국이 지금 아니, 잠시만요.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유엔 아니 그 부분 이야기 제재 압박을 다 전부 다 하고 있다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세계 모든 나라가 지지하고 지금 세계 국제 회의에서도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압박을 하는 측면 한 것과 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가고 있는지 하여튼 박수 끊겼으니까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뭐 평창올림픽 기간을 한번 쉬어가는 국면으로 잡더라도 평창올림픽 이후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 중심의 북핵 문제에 대한 첫 번째의 솔루션, 해법, 그 다음에 그 목표에 가능하면 이탈하고 싶어 하는 옳든 그러든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생각들이 박 박사는 문재인 정부하고 김정은 쪽하고 거의 같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그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 그런 속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나쁜 속내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이렇게 나쁘게 나쁜 의도로 해석할 속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제재가 있고 대화라는 게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이전까지 이제 제재 국면이었는데 대화 뭐 항상 해왔던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한 이제 제재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한국 정부, 미국 정부도 해왔던 거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는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도 같이 가져가는 그렇다고 지금 뭐 제재를 뭐 이렇게 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재 이행은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는 또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뭐 대화 쪽에 또 이제 무게를 싣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고 저는 그것이 결국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거는 밟아야 될 그 경로고 그래서 그거가 저는 제재 국면을 이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력을 보이는 거, 전 그거 자체가 뭐 나쁜 속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황수장하고 저 김 대표가 짧게 추가하고 이 부분은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는 그 핵폐기 없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라는 그 핵폐기 전제로 되지 않는 정상회담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이 무슨 여건 조성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 어떤 이야기라도 대화라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뭘 생각하는지 또 국제사회는 뭘 지금 이제 생각하고 요구하는지를 이제 전달하고 그게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 정상회담도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게 제재의 끝이 아까 그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려면은 실제로 그 포스트 평창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저는 치밀하게
이 미국, 한국, 그 북한이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봐집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서 4월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뭐 이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중단이니까 아마 축소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북한도 그걸 갖다가 그 받아들이면서 아마 그 처음에 이렇게 이 대화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핵 동결, 그다음에 그 핵 불능화, 그다음에 핵 폐기 이 과정인데 결국 마지막 핵 폐기 과정에서는 그 이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갖다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존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유지가 되지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전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보여집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분 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다. 그러나 김동구 대표 정선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박상원 박사는 지금 국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압박 기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구멍을 같이 내주면서 김정은 체제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장우 소장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여튼 중후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견해차가 아주 좀 컸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원 박사 내가 추가적으로 약간 질문을 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되게 이제 국제적인 현실적인 접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되게 인정하는 쪽이었는데 상당히 이념적인 관점에서 박상원 박사원은 그것을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석해 주니까 조금 논쟁의 저로서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건 남겨두고요.